자, 안녕하십니까. 문제풀이 2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15번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까지 봤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16번인 노인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상황은? 이라는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자, 1번 배우자 사별입니다. 배우자나 친구와 사별하는 경우 막연히 느끼던 죽음이 현실화 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냐? 세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허무감, 절망감, 고독감. 이 점을 좀 알고 계시면서 배우자 사별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17번입니다. 노인이 적응하기 어렵고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은? 자,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 친한 친구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맞아. 자, 18번.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을 받는 가족 형태는? 자, 가족 형태를 묻는 질문인데요.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족 형태를 묻는 문제들은 빈번히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별표 2개 정도 치겠습니다. 자, 19번. 노인이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네 가지 고통 중 옳은 것은?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 노인의 네 가지 고통으로 보시면 빈곤, 질병, 무의, 고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가끔씩 질문이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선생님, 무의가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무의는 역할 상실입니다. 쉽게 보시면 역할 상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맞습니다.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이 말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노인복지 사업.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21번. 노인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는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 국가 및 사회보험의 공적 부양과 노인 본인이나 가족이 보살피는 사적 부양, 이 두 가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공적은 국가와 사회보험이라 볼 수 있겠고요. 사적은 노인 본인 또는 가족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2번.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인의 개인적 대처 방안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3, 2, 1. 정답은 2번. 사회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1, 3, 4, 5 선지들은 국가와 사회의 노인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3, 4, 5. 요 네 가지 선지들은 국가와 사회의 노인복지 정책이다. 2번만 개인적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파트입니다.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앞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5번. 다양한 욕구, 사회 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 사회 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 노력과 관련된 사회 제도입니다. 네. 2번.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자, 정답은 1번 고용보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요양보호사가 되실 거고,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시면서 어느 경우에는 잠깐 일을 멈추게 되거나 그만두는 이런 실직 상태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이 고용보험이다. 네. 이 문제는 중요하기도 한데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서 나중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사회보험의 종류와 내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일상생활이 어려운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4번.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 20% 이상인 국가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 초고령 사회입니다. 초고령 사회.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기준들이 있죠. 자, 고령화 사회가 있고, 그냥 고령 사회가 있고, 방금 문제처럼 초고령 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령은 20% 이상입니다. 그러면 고령은 20% 미만이겠죠? 그럼 몇 프로 이상일까요? 14% 이상이다. 그러면 고령화는 14% 미만이고요. 7% 이상입니다. 자, 이 기준 수치들을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7%, 14%, 20%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준들은 한 번 더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노인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은, 정답은 1번이죠. 독립의 원칙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표를 한 3개, 많으면 5개까지 치겠습니다. 자,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유엔의 5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5원칙. 첫 번째는 나온 것처럼 독립, 참여, 보호,
존엄, 자아실현. 이 5가지가 노인을 위한 유엔의 5원칙인데요. 여기서 말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독립의 원칙에 해당됩니다. 자, 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자,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을.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설명을 봤을 때 어떤 원칙과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자,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번 자아 실현의 원칙입니다. 이 문제 정도는 들리면 안 되는 문제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는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재력을 개발한다. 그리고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 모든 것은 자아 실현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키포인트 기억해 주세요. 잠재력을 개발한다.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줄 안다. 자,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은, 자, 노인은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노인은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된다. 자, 정답은 존엄의 원칙입니다. 존엄의 원칙. 노인은 보시면은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된다. 모든 문제의 답은 이 문제 속에 이런 키워드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우받아야 된다는 존엄의 원칙과 조금 어울리는 키워드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끔 첫 번째 설명 때문에 보호의 원칙이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설명과 두 번째 설명을 동시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존엄의 원칙으로 보겠습니다. 자,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제연합이면 유엔이죠. 별표 하나 정도만 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5번. 시설에서도 기본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입니다. 자, 그리고 9번 보겠습니다. 9번 가기 전에 일단은 8번쯤에서 스탑을 하고, 여러분 모두 다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문제풀이 갖는 시간, 누군가는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문제풀이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론적인 학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론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는 일정 문제씩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합격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런 컨텐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부터 다시 또 문제풀이 3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